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삶을 디자인하는 명리시장의 목조입니다. 전 시간에는 간지의 음량 오행을 바탕해서 어떻게 명명하는지를 학습을 했고요.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식간의 각 글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기에 앞서 식간과 12지 명칭 유래와 기록 문헌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고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 문헌은 허신의 설문해자와 사마천의 사기, 한서 유원세의 소문 입식, 옹기론호, 소길의 오행대의, 만민영의 삼명토행 이것을 참고하시면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식간과 12지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면 중국의 고대 왕조 시절 중 하은주, 하상주 시대부터 왕의 이름이나 날짜를 표시하는 데서 사용되어 왔어요. 그리고 간지라는 것은 천간과 지지를 말하는데 하늘과 땅을 의미하고 여기서 간은 줄기를 뜻하고요. 지는 가지를 뜻하는 것이 이 간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로 형성된 것이 이 간지고요. 그럼 왜 10개의 천간과 12지지로 형성된 이유를 살펴보면 식간의 열은 10손가락을 가진 인간이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기습법인 십진법 사실에서 기인했고, 그리고 12지의 12는 1년에 12상망월이 있다는 사실에서 가장 크게 기인하여 형성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본격적으로 식간의 어원, 음량, 에너지, 운동성, 물상무령, 천문배당 등 각 글자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간의 글자 어원은 자연의 모습에서 따온 글자예요. 씨앗의 자라남의 모습을 비유해서 설명한 것인데 이것을 인간의 생로병사에 적용하여 이해하시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 갑이라는 글자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실 때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시냐 하면 갑이라는 글자를 파일의 압축 파일로 이해하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이 안에 수많은 파일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사주를 공부를 하거나 사주를 상담을 할 때 이 갑이라는 글자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를 많이 알면 알수록 사주를 공부할 때나 상담할 때 많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어요. 이것을 간단하게 그리고 겉핥기식으로 식간의 각 글자를 학습을 하고 공부를 하시게 되면 나중에 응용하는 데 있어서 많이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이 강의가 기초 강의이고 지루하고 재미는 없을지 모르겠지만 아주 중요한 과정이에요. 여하튼 식간의 각 글자에 대한 학습을 소홀하게 여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갑이라는 글자는 양목이라고 했고 그리고 갑목이라고 명명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갑의 어원을 살펴보면 갑이라는 글자는 억누르고 잡아당기는 의미로 갑옷갑자라고 하는데요. 여기 한자의 모습을 잘 살펴보면 밭전자예요. 밭 한가운데 씨를 뿌리면 땅 밑으로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고, 그리고 뿌리를 땅 속에 감춰둔다는 의미로 상자갑자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는 새싹이 싹을 틔우는 형상인데 껍질을 깨고 나오는 형상의 모습의 글자가 이 갑의 글자입니다. 새싹이 싹 트면서 아직 씨앗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는 모습을 본뜬 글자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뜻으로 처음 제의를 뜻하는 것이 이 갑의 글자예요. 그리고 갑이라는 글자는 생기, 활기, 또한 산소를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갑이라는 글자는 구체적인 모습으로는 시종자의 껍질을 의미하는 것이 갑의 모습이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갑이라는 글자가 이 껍질을 뚫고 나오는 모습, 이 에너지 운동성이 갑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갑의 글자를 이해하실 때 구체적인 모습은 딱딱한 이 껍질도 의미하지만 또 하나는 껍질을 뚫고 나오는, 위로 뚫고 나오고 아래로 뿌리를 내리는 이 에너지 운동성도 갑의 글자라는 점을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생기라는 의미도 있는 것이고 또한 산소라는 의미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냐 하면 목화토금수 오행 중에 이 목이라는 글자가 유일하게 생명체예요.
그래서 생명이 시작한다라는 의미에서도 시작의 의미가 있고, 또 목이라는 것을 또 봄의 계절로 비유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이는 이 새싹이, 여기서는 이 새싹은 을목인데 이 생명체가 땅 위로 나오게끔 시작하는 것이 앞서 얘기했듯이 이 시종자의 껍질을 뚫고 나오면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시작의 의미가 있고 번영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는 시작의 의미가 있고 번영의 의미가 있고 또 생기, 활기, 산소의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라는 글자는 에너지 운동성은 위로 세우고 뻗는 에너지 운동성을 합니다. 이 갑목이라는 글자는 목 오행 중 양에 해당되는 글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행 강의에서 위로 뻗고 세우는 에너지 운동성이 목이라고 했는데, 이때 이 갑목이 위로 세우고 뻗는 에너지 운동성을 하는 것이 이 갑목의 글자예요. 그리고 물상무령으로는 대림, 큰 나무, 대들보, 전나무, 소나무로 비유해서 배당을 해요. 마찬가지로 목 오행을 우리는 나무라고 오행론에서 배웠습니다. 나무에도 위로 곱게 자라는 나무도 있을 것이고 옆으로 퍼지는 이러한 나무도 있을 겁니다. 위로 곱게 자라는 이 형상의 모습을 갑목에 비유해서 물상을 배당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 갑목의 무령 물상은 대림, 큰 나무, 대들보, 전나무, 소나무의 물상 무령으로 비유해서 배당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민영의 선명통해에서 이 천간, 이 식간을 천문에 배당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갑목을 천문에 배당할 때는 우레 천둥에 비유해서 배당을 한 거예요. 왜 우레 천둥으로 비유한 이유에 대해서는 나중에 우리가 포태 12운성을 학습할 때 자세히 설명하고요. 일단은 갑목이라는 글자는 기초적인 물상무령으로는 이렇게 비유해서 배당을 하고, 또 하나는 천문으로 배당할 때 우레 천둥이라고 이해하시고 학습하시면 됩니다. 제가 식간의 각 글자를 압축 파일로 이해하시라고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이 갑목의 글자를 단순히 대리미니, 소나무니 이걸로만 알고 있는 것보다 이 갑목의 글자가 천문에 배당돼서 우레라는 의미도 있구나 라는 것을 알면 더욱더 사주를 공부를 할 때나 상담을 할 때 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제가 식간의 각 글자를 학습을 할 때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이유입니다. 그러면 갑목의 에너지 운동성과 무령불상으로 갑목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 특징을 살펴보면, 갑목의 특징은 일단 갑목은 목 오행 중에 양간에 해당되는 글자예요. 그럼 기본적으로 양간일 경우 큰 의미에서, 큰 틀에서 남성적 기질이라는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하시면 갑목의 특징을 좀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그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갑목이라는 글자는 우두머리 기질이 있고 나서길 좋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측은지심이 있는 기질이에요. 여기서 우두머리 기질이라는 것은 시작과 제일의 의미이기 때문에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는 뜻이고, 나서기 좋아한다는 것도 시작과 제일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서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어요. 측은지심이 있다는 기질은 뭐냐면, 이 목이라는 글자는 오상오덕 중 어질인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어질다라는 것은 측은지심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갑목의 특징 중 측은지심의 기질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우두머리 기질이 있어서 이 갑목이라는 글자가, 만약 이 갑목이 주체인 내가 일간이라면 우두머리 기질이 기본적으로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우두머리 기질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체나 조직에서 갑장을 하고 싶어 해요. 그렇다 보니까 남 밑에서 일하는 것이 힘든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이 나인데, 이 일간이 갑목일 경우에는 대체로 이 기질이 아주 강합니다. 그리고 갑목은 나무라고 했습니다. 나무는 땅에 단단히 뿌리를 내려야만이 이 나무는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땅 중에 봄의 땅이
가장 이 나무가 뿌리 내리기 가장 좋은 땅이 이 봄의 땅이에요. 이 진토라는 글자는 봄의 땅을 의미하는 것이 이 진토예요. 그래서 갑목은 진토를 가장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진토는 봄의 토로 질 좋은 옥토예요. 질 좋은 옥토에는 이 나무는, 이 갑목은 완전히 뿌리를 내려 튼튼하게 자리를 매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갑목은 봄의 토인 진토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예요. 반대로 갑목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부목되어 쓸모없는 갑목나무로 되어서 즉 이 나무가 이 갑목이라는 나무는 잘 자라서 나중에 대들보로 쓰이는 것이 이 갑목의 좋은 쓰임새예요. 그런데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고 부목돼 버리면 쓸모없는 갑목나무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들보로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갑목의 입장에서 자기 역할을 못하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갑목이라는 글자는 일단 뿌리를 튼튼하게 내려야 나중에 대들보로 쓰여져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행에서 우리가 상생상극을 배웠어요. 갑목이라는 것은 목이라고 했습니다. 목을 극하는 것이 금이라고 했어요. 금 중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경금이 이 갑목을 극해요. 오행 상생상극에서 이 금을 제가 도끼로 비유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금 중에 그래서 이때 경금을 도끼로 비유했을 경우 갑목이 뿌리를 내려 강하면 경금 도끼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쓸모있는 대들보로 활용되어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 갑목이라는 글자는 병화도 좋아하고 기뻐합니다. 왜냐? 병화라는 글자는 태양이라는 물상에 비유되는 글자예요. 태양이라는 것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생장시키는 것이 이 태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갑목, 이 나무가 성장하려면 병화 태양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목의 입장에서 병화를 좋아하고 또 기뻐해요. 그리고 본인의 띠가 뭐냐라고 우리는 종종 사용하면서 생활을 합니다. 이 띠라는 것은 12동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쥐띠부터 해서 돼지띠까지 이 12동물이 있는데 이때 띠는 청간과 지지 중에 지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동물 배당은 지지에 배당하지만 청간에도 십간에도 동물을 배당합니다. 그거를 십간우수라고 해요. 그래서 갑이라는 이 갑목의 글자에 십간우수로 이 갑목을 여우에 배당합니다. 그래서 여우라는 습성을 갑목에 비유한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 갑목은 대들보니 소나무니 그렇게만 알고 있는 것과 이렇게 여우의 습성까지 우리가 알고 있으면 더욱 이 갑목의 글자에 대해서 더 풍부하게 갑목의 의미를, 갑목의 특징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라는 글자는 시작과 제일의 의미도 있고 우두머리 기질, 측은지심의 기질도 있지만 이렇게 십간우수로 여우로 배당을 하면 더욱 그 사람의 기질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우로 배당했을 때 이 갑목은 독립적이고 자립적인 기질이 있고 또한 자수성가 타입이에요. 그리고 여우는 예의를 중시하는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사를 성심성의껏 모시는 특징이 있는 것이 또한 이 갑목의 글자예요. 그리고 모든 사물에는 양면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십간의 모든 글자에는 양면성이 존재해요. 그 양면성이라는 것을 장점과 단점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갑목의 글자의 장점은 우두머리 기질이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갑이라는 글자가 일간인 경우 리더십이 있는 것이 일단 갑목의 장점입니다. 단점은 너무 안하무인격이 있어요. 그리고 오행에서 학습했던 숫자나 오장육부는 좀 더 음양오행으로 자세히 구분해서 배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방위로 보면 오방 중에 목의 방위는 동쪽이고 계절은 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그리고 숫자로는 3에 해당되는 거예요. 처음 오행 배당에서 숫자에서 목은 3하고 8이 배당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음양에 대해서 이해를 우리가 했으면 왜 갑이라는
글자가 숫자의 3에 해당되는 이유를 알게 돼요. 음량론에서 홀수는 양이고 짝수는 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에 배당된 숫자가 3과 8인데 이 갑이라는 글자는 양의 글자입니다. 그러면 갑의 숫자는 8이 아닌 3에 배당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기초를 제대로 이해하고 배우면 이렇게 구분하고 분리하는데 어렵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음양과 오행, 이 기초가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색깔은 청색이라고 했고 오장육부도 마찬가지예요. 목 오행을 오장육부에 배당을 할 때 간과 담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갑이라는 글자는 담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신체 부위 중에는 머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 갑의 글자입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식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갑이라는 글자에는 음양, 오행, 그리고 물상, 무령, 에너지 운동성 등등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초 학습이 나중에 사주를 공부할 때 또는 상담할 때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응용력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식간의 각 글자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